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의 임현지 부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건축물 탈탄소 정책 히트펌프의 역할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기술자나 이런 기기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히트펌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기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트펌프를 어떻게 탄소 중립 시대에서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정책 방향을 좀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제는 오늘 그런 정책을 어떻게 좀 어떤 방향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가, 또 글로벌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제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부문별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연구를 수행을 했고, 또 그 중에 특히 건물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건물에서 어떻게 탈탄소를 할 수 있는지 모델링 시나리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에 연결되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 히트펌프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순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탄소 중립 트렌드에 대해서는 다들 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그러고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넷으로, 그러니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2015년에 글로벌에서 이제 파리 협정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50년에 탄소 중립 사회로 글로벌 모두 전환하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지금 55개국이 명확한 높은 연도를 이제 발표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였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국이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연형을 쭉 주요한 것만 적어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지난달에 의결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계획 요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2018년 지금 총 그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것이 7억 2천만 톤 정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2030년에 줄여서 4,300만 톤까지 순으로 했을 때 줄이고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수립을 한 것인데요. 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건물 부분에서 지금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5,200만 ton 정도입니다. 이를 이제 36% 감축해서 2030년에는 3,500만 톤, 그다음 2050년에는 600만 톤 이렇게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대로 지금 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에서는 직접적인 연소 외에도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다들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사용량, 스콥 2라고 부르는 이 전력 사용량,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할 때에는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 중에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물에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를 좀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에서 이제 탈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요 왼쪽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제 수단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여기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IEA에서도 건물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건물의 탈탄소 수단이고, 또 난방연료를 탈탄소화하는 것이 또 큰 수단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별적인 조명이나 개별 전자기기들을 고효율화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주요하게 건물에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감축 수단입니다. 또 이 이외에도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열이나 전력에서 나오는 이런 탄소 배출을 또 감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콥 2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환 부분의 측면에서의 감축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건축 자재들을 또 친환경화하고, 또 이 자재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면은 이제 스콥 3, 즉 원료 사용,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감축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건물 부분에서 이제 탄소 중립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건물 부분 자체만 봤을 때는 건물의 이제 단열 같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난방 연료를 탈탄소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요한 감축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가 이렇게 건물 부분의 탈탄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에도 난방연료를 탈탄소화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히트펌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히트펌프가 매우 확대가 되고 그 속도도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히트펌프의 이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씩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요것들이 이제 특히 영국이나 독일에서 이제 히트펌프를 60만 대씩 연간 보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금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히트펌프 판매량의 증가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 세계 건물 난방 수요의 한 10% 정도를 히트펌프가 차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IEA의 요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2030년에는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2050년에 가서는 50% 이상이 히트펌프로 난방을 할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30년에 이렇게 히트펌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건물에 지금 난방에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30%가 감소하고 그 중에 절반은 히트펌프가 대체 역할을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현재 대비 4분의 1 이상이 2030년에 감축될 것이다. 즉 히트펌프로의 대체를 통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감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히트펌프가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이제 단열과 같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좀 결합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더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단열이나 기밀 같은 것들을 강화하면 우리가 난방을 이제 지금 사용하는 것 대비 더 적게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엔 뭐 히트펌프를 설치하더라도 화석연료를 또 뗐어야 한다면 이제는 히트펌프만으로 이거를 돌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히트펌프에도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전력 사용량 자체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화석연료 사용 감축, 개통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같이 이제 단열과 함께 됐을 때 같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IEA에서는 단열 같은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연 2.5%씩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연 한 0.4% 정도씩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5배 이상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료를 봤을 때에도 덴마크에서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A에서 G까지 매기고 있는데요. 이 최고와 최저 간 전력 소비의 30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 등급을 같이 개선을 하고 난방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킨 다음에 그만큼을 히트펌프로 이제 하게 된다면 화석연료 사용이 그만큼 더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훨씬 감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서 연방 자금을 통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난방 기기를 또 전환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패키지로 보조금을 주고 기기를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패키지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히트펌프가 또 지역 난방에 있어서도 탈탄소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난방도 이제 가스 보일러나 이런 기존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탈탄소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역 난방의 90%가 화석연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이제 탈탄소로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뚜렷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유럽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난방을 탈탄소하기 위해서 2050년에는 여기 제일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재생에너지와 폐열만을 사용해서 지역 난방을 운영하겠다. 2050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어떻게 좀 더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일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 Reuse Heat 프로젝트라는 것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뭐 프랑스, 독일 같은 데에서는 히트 펀드나 아니면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서 지역 난방에서 히트 펌프를 넣어서 탈탄소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그 지역 난방에서 히트 펌프가 들어가면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추결조 같은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결식 히트 펌프를 사용했을 때에는 파워 투 힛이라고 해서 섹터 커플링, 즉 전환 부분과 열 부분의 이제 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이 됐을 때 이 잉여 전력을 그대로 지금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추결조에 열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전력이 필요할 때 열을 다시 전력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부분에 좀 유망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의 히트펌프 업체하고 이제 TSO, 그러니까 전력 수급을 하는 요 기관하고 같이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수요 반응을 하는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과 법제도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건물 부분의 이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은 난방에너지 사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노후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노후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 2010년 정도부터 단열 기준을 좀 대폭 강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좀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진다, 에너지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시면은 30년 전에 건축된 건축물 대비 신축 건축물을 봤을 때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30-40%나 차이가 난다, 더 감축되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2010년 이후로 건축된 건축물이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 정도는 좀 노후한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이런 건축물들을 지금 건축물들이 난방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난방을 쓰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 사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주거 부문에서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거의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나머지 뭐 석탄, 석유 같은 것들도 포함하면은 한 62% 정도가 화석연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계획에서는 이 건물의 난방을 어떻게 탈탄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50년 아까 기본계획 보셨다시피 2050년에도 여전히 이제 도시가스가 건물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탄소 제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NDC 상향안에서 냈던 이제 정부 발표 자료고 오른쪽은 이번 4월에 의결된 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단인데요. 요 기본계획의 수단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문구들이 있지만 난방 관련된 언급이 딱 2줄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이런 좀 특수한 케이스에 좀 화석연료를 전력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열 에너지를 좀 활성화하겠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제한된 감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난방연료 탈탄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굉장히 큰 차이점이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난방을 이제 탈탄소하겠다. 그러니까 가스 그리드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다. 신축 주택에 대해서 혹은 기축 주택에 대해서도 뭐 단계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 실제로 지금 많이 수립이 되고 법제화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오히려 모든 주택에 가스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좀 반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전기의 어떤 전력 부하 때문에 이제 전기 냉방을 오히려 규제하는 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난방 수명이 한 번 설치되면 15년 이상 가게 되니까 지금 뭐 신축 주택에 뭐 금지를 해야 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을에 이제 지금 주택의 모든 가스를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한 번 가스 보일러 설치하면 15년 동안 쭉 가게 되기 때문에 좀 명확한 신호를 시장에 좀 미리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금지 정책이나 어떤 탈탄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라도 정부에서 좀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또 이제 오른쪽에 유럽 국가들 보면은 이제
여기는 그 주황색은 이제 모든 빌딩에 대해서 가스보일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선언한 나라이고, 또 파란색은 이제 신축 주택에 대해서 뭐 가스보일러를 금지하겠다.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요 주황색 그래프처럼 이제 난방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에 맞게 탈탄소를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고 발표를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당장 금지를 하지 않더라도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예산에서 지금 건물의 탈탄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제가 이제 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것들이 좀 열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중에 한 250억 원 정도가 연탄이나 등유를 구입하는 그런 보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는 화석연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당연히 필요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히트펌프와 태양광을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탈탄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좀 다른 지원책들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서 열 부분 자체의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마저도 한 절반 가량의 연료 전지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외에 기타 이제 지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히트펌프 중에 지금 공기열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도 한 지금 보급되는 히트펌프 중에 한 85%가량이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기열 히트펌프가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급 지원 사업에서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좀 배제가 되어 있어서 이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전옥스 보일러 지원 사업에 지금 한 400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 보일러 대비는 이제 전옥스 보일러 당연히 효율이 좋고 하지만은 한번 설치하면 또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히트펌프나 지역 난방으로 바꾸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막는 그런 좀 기술적인 어떤 락인 효과, 경로 의존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예산 지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트펌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를 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부에 하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이제 기존의 그런 전기 보일러나 뭐 가스 보일러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고, 또 지열 히트펌프가 더 효율이 좋지만은 설치가 좀 불가능한 지역도 있고 설치비가 또 비싼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도 같이 보급을 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 보급이 점점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EU나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COP나 SPF라고 해서 COP는 어떤 기술적으로 측정한 것이라면 SPF는 실제 기후에서 구동을 해보면서 그 효율을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제 COP 기준을 사용하다가 또 최근에 SPF 기준으로 뭐 추운 기후에서는 2.5 이상, 따뜻한 기후에서는 2.7 이상이어야지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것들을 디렉티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열 에너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기열 에너지도 이런 SPF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효율 높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생에너지 난방 공급 의무 비중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화석연료 난방 금지 정책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은 재생에너지 발전 믹스가 이제 발전 믹스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화석연료 난방을 금지하고 다 전력화하기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 여론의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면 어떨까.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지금 재료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좀 연계해서 열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확실하게 설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언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이제 화석연료를 보조금을 자꾸 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산을 좀 탈탄소화함으로써 이제 히트펌프 보조금으로 좀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농어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석유나 석탄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가구들에는 이제 지역 난방이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오히려 공간적으로는 또 지금 고층 빌딩 이런 것들보다는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 예산을 좀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히트펌프는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난방에너지를 탈탄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섹터 커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환 부분의 유연성 자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또 외기 온도도 좀 추워서 히트펌프를 좀 잘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은데요. 이런 우리나라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히트펌프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이제 단독주택 같은데 뭐 PB랑 연계해서 히트펌프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난방 부분의 탈탄소를 위한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 필요하고 또 건축물 효율 개선과 패키지로 추진이 되어야지 같이 좀 탄력을 받아서 같이 이제 민간 부분에도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너무 공공 부분에만 좀 단열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도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강력한 이제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뭐 보조금과 같은 이런 인센티브 정책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은 건축물에서 이제 히트펌프의 보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탈탄소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고서가 이제 앞에는 이제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 개선안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보고서이거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